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월 31일입니다. 벌써 2023년의 첫 달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토토리 형님들은 수익을 좀 내셨나요? 최근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비트코인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은커녕 청산을 당하거나 어쩔 줄 몰라 매매에 참여조차 못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비트코인이 오를 타이밍이 아닌데 올랐다는 사실 자체로도 매매에 악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FOMC 회의는 벌써 2월을 앞두고 하루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절대 비둘기 파적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토토리 형님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역사를 아시나요? 사실 모르실 거라 생각하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관심도 없을 것이고 크립토 고인물들조차 현재 연준 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처럼 과거에도 여러 의장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최악의 의장과 최선의 의장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의장은 10대 연준 의장으로 아서 번스이며 최선의 의장은 12대 연준 의장으로 폴 볼커입니다.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은 과거의 의장들의 사례와 비교하며 시험의 도마 위에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인 경기와 어울리지 않는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토토리 형님들도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많이 요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최소한 각기 다른 다양한 채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나 지금의 상승을 거짓으로 표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말할 텐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진짜 상승장,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말하는 채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딘가에서는 금리 동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담 같죠? CME 패드워치의 조사를 보면 낮은 지지율이지만 금리 동결 가능성의 예측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확히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어느 정도 보이긴 하나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고 있는데 과연 미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며 금리 완화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비둘기 파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 파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과거 최악의 의장인 아서 번스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체 아서 번스 의장이 무엇을 저질렀길래 최악의 의장이라고 평가받는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부분이지만 연준 빌딩에 가서 아무 사람에게나 물어봐도 최악의 악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서 번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서 번스가 10대 의장으로 부임하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의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으로 경기가 활발해지길 바랬기에 금리 인상을 꺼려했고 연준에서는 굴복하며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 번스 의장이 취임하던 당시 기준금리는 8%대였는데 이를 그해 연말까지 3%로 인하 조치를 했었죠. 이때 터진 게 오일 쇼크발 경기 침체입니다. 오일 쇼크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며 이로 인해 물가도 급등하자 기준금리를 13.6%까지 인상했고 경기 침체가 닥친 다음에는 10개월 만에 5.24%까지 금리를 대폭 인하시켰습니다. 토토리들이 익히들은 연착륙 소프트 랜딩과는 다르게 정말 과감하고 폭격기 마냥 금리를 박아버렸죠. 당연히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두 자릿수를 찍어버렸거든요. 79년도와 80년도 각각 11.25%, 13.55%를 찍었으나 그 전년도인 78년도에 번스 의장은 퇴임했습니다. 번스는 정치 문제든 외부의 문제든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결국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망쳐버린 사례로 남아버렸습니다. 반대로 최선의 의장은 12대 연준 의장 폴 볼커인데요. 이분도 상당히 극단적인 긴축 정책을 펼쳤습니다. 취임하고 3년 동안 초고금리를 유지했는데요. 81년도에는 19.29%까지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실업률은 10%를 넘기게 되었고 당연하지만 국민의 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식의 초고금리 아니 고금리로의 금리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 문제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배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찌됐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사람이 되었겠지만 인플레이션율은 83년도에
3.21%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 와서는 최선의 의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 선택의 갈림길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봐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서 번즈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의 마술사인 파월 연준 의장은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분명 폴 볼커처럼 필요악이 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유동성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도 많이 올랐는데요. 비트가 오르면서 비파 세력, 비트파이낸스 세력들이 15K에서 모아온 대부분의 롱 물량들을 정리했다는 CVD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4K에 근접했다가 강력한 매도 압력에 의해 하락하며 22.5K까지 6%가 급하게 떨어졌었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롱 물량이 청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FOMC 구성원들의 발언들을 정리했었는데 그때도 대부분의 FOMC 구성원들이 긴축 기간의 연장 또는 최종금리의 인상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는 강하게 지지하며 둘 다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도 포함되어 있었죠. 파월 연준 의장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율 2%를 위해서는 그리고 경기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토리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토리들의 생각을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엄청난 변동성의 주간이 될 것으로 보이니 매매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